읽기를 설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지요. 한국서적 이진경 실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1월의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또 좋은 책 한 권이 우리를 정말 설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책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일단 신작 소설 한 권, 핫한 신작 소설 한 권 소개해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는 지금 베스트셀러 순위에 다시 급격하게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어서 다시라는 네. 표현을 써주신 거 보면 원래 좀 베스트셀러였는데 다시 또 이렇게 네. 순위의 진입을 높게 네.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군요. 네. 두 책도 아주 궁금한데 먼저 어떤 책입니까? 네, 먼저 신작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기욤 미소의 프랑스 작가 기욤 미소의 소설 내일. 기욤 미소의 내일. 네, 혹시 예. 기욤 미소 소설 지난번에 읽어보셨나요? 한번 다른 책을 소개를 해주신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아마 7년 후 아마 이런 거 7년 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신작이 나왔다는 얘기군요. 네, 신작이 나왔어요. 네네. 이 기욤 미소는 책을 워낙에 이 밀리언셀러 작가기 때문에 네네. 정말 그리고 한국에 워낙 팬이 많아요. 예, 기욤 예. 미소. 그리고 저는 사실은 소설의 입문을 기욤 미소 소설 보면서 소설의 입문을 했다. 그러셨군요. 제가 원래 소설을 읽는 걸 좀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네. 에세이 같은 것을 좀 더 좋아하고 소설을 잘 못 읽었는데 잘 읽혀지지가 않아서. 네네. 근데 기욤 미소 소설로 이제 소설 이런 재미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그렇군요. 근데 미국의 서점들에서 보면은요, 워낙에 또 미국 작가들의 작품들이 많이 소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왜 한국 가면 한국 작가가 가장 많고, 그 다음 다른 나라 외국 소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작가들 워낙 많다 보니까, 프랑스 작가들의 소설을 이곳에서는 오히려 접할 기회가 적어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프랑스 작가들 작품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 기욤 미소는 사실 로맨스 작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로맨스에 강한 작가라는 고정관념을 훌쩍 뛰어넘어서 스릴러도 빼어나게 잘 쓰는 작가라는 새로운 트레이드 마크를 획득한 그런 네네. 작가예요. 그래서 예. 로맨스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읽는 내내 손에 땀을 쥐는 듯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특성이 있어요. 네네. 이분이 쓰신 모든 책이.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기욤 미소의 책 여러 권을 읽었었을 때 처음에 너무 쇼킹하고 재밌어서 그 다음 것도 읽었을 때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시들해졌었어요 사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내일은 좀 다르더라고요. 약간, 그렇군요. 약간 방향이 아무래도 다르고. 이제 작가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의 패턴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좀 느꼈나 봐요. 내 거 너무 비슷하지 않나? 그랬을 것 같아요. 한 3-4권이 좀 비슷했어요 제가 생각해. 예. 그러다가 이번에 내일이라는 작품을 아주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예, 내일은 이제 타임슬립을 소재로 하고 있는 스릴러예요. 타임슬립? 이제 미래에서도 현재로 시간 가고, 여행. 네, 과거로 가고. 예, 예. 그런 소설들이 요즘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많죠? 같아요. 예. 이것도 그런 타임슬립을 소재로 하고 있는 스릴러인데 내일 제가 잠깐 조금만 말씀드리면 네. 이 줄거리가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혼자 4살 반짜리 딸을 키우면서 이제 우울하게 살아가는 하버드대 철학 교수 매튜 사피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매튜가 어느 날 벼룩시장에 가서 중고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드디스크에 깨끗하게 포맷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드디스크에 여러 장의 여자 사진이랑 아이디 같은 게 이제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진을 좀 돌려줘야겠다 생각해서 무심코 이제 이메일을 보내게 되면서 아이디의 주인과 이메일을 주고받게 돼요. 예. 그러면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하는 중에 이 우울한 일상을 보내던 이 교수가 마음에 조금씩 빛이 돌기 시작하면서 네.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로 이제 약속을 해서 만나러 가요. 예. 둘 다 분명히 약속한 시간과 약속한 장소로 나갔지만 둘은 엇갈립니다. 절대 만나지 못하죠. 왜냐? 매튜는 2011년에서 왔고 엠마는 2010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 차군요. 네, 이 엇갈린 시간 속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인지 탐색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이제 수수께끼 속으로 들어가죠. 저는 여기까지만 들어도 너무 재밌는데요. 더 이상은 이제 얘기하면 제가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아니 정말 그 짧은 그 앞부분만 들었는데도 흥미진진해지는 것이 그 다음을 내가 알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서점으로 가서 책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밌어요. 이 책은 한번 깊지 않게 그냥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으신 날
그냥 재밌는 영화 한 편? 네. 보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귀여운 미소의 뜨거운 신작 예. 내일이었습니다. 네. 또 한 권의 책은요? 또 한 권의 책은 제가 예전에 라디오에서 한번 살짝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칼 필레머 교수의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약간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생각나세요? 예. 이 책 2012년도에 네티즌 선정으로 인해서 올해의 책이 되었던 책인데요. 네네. 무슨 이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 위로 지금 계속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언론에서 어디 한번 언급이 됐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군요. 그러나 요즘 나오는 에세이들이나 책들을 볼 때 사실 정말 퀄리티 있는 책 한 권 돈 주고 구입해서 보는 거가 네. 그렇게 고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워낙 책들이 많다 예. 보니까. 예. 그런데 이 책은 정말 믿고 구입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이 책은 그렇군요. 너무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소장하기에도 네, 좋다. 소장하시고 선물하시고 네. 또 같이 서로 빌려보시고 하시면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 칼 필레머 교수는 지금 현재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몸담고 있고요. 세계적인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인간 생태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네.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관한 수많은 책들과 강연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들은 여전히 불행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는데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인류 유산 프로젝트 그것이다. 무엇이냐면 이미 저희의 세대를 벌써 살아가신 네. 현재 지금 노인들, 예. 노인분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그 인생의 지혜와 교훈. 그것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노인분들, 70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은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고. 그렇죠. 또 가난을 직접 겪었고. 네. 굉장히 이제 지독한 어떤 상실의 시대를 겪은 사람들인데. 네.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네. 그분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현명한 지혜와 인생에서 경험의 통찰로 바라본 그런 어떤 시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과연 우리는 어디서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그렇죠. 놓치면 안 된다. 해서 그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 생생한 조언들과 지혜들을 이제 세상에 소개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책으로 묶어진 건데 네. 노인들을 인생의 현자라고 불러요. 이 책에서 계속해서. 네. 왜냐하면 경험에서 우러난 이들의 그런 독창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삶이라는 거,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삶이란 이런 것이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쩌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시대의 현대 사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인식하게끔 할 수밖에 없도록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떤 프레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또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선으로 그런 통찰력으로 지혜를 얘기해 준다면 저희가 그런 행복의 프레임을 어떻게 보면 깰 수 있는 이분들의 지혜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네. 예, 그래서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책 한 권에는 너무나 많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을 대하는 태도, 또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희들이 현대인들이 듣고 있는 일반론과는 굉장히 다른 것들을 네네. 얘기해주기 때문에 정말 또 새롭게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래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네. 지난번 소개해 주실 때도, 훌륭한 책 한 권을 소개받는구나 했던 기억이 저는,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재조명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 책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다시 한번 작가와 네. 책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칼 필레머의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생기겠네요. 자, 지금 이 책
소개해 주신 두 권의 책도 지금 한국 서적에 비치가 돼 있는 거죠?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에는 한국서적 이진경 실장께서 신작을 비롯해서 다양한 책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오늘 두 권의 귀중한 책 잘 들었습니다. 마음이 설렜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머, 스티브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좋고 말고야. 우리 식구들 모두 혜태 만남이 먹고 훨씬 건강해졌거든요. 만남미? 쌀, 현미 찹쌀이 하나로 칼로리는 낮고 맛과 영양은 높은 기능성 쌀 혜태 만남미 출시. 이것저것 따로 보관하고 섞을 필요 없어 편리하다니까요. 어른에서 아이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혜태 만남미 주요 한인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고 계십니까? MB은행에 오셔서 VIP 서비스를 경험하십시오. MB파이낸셜은행에서 새해를 맞아 새로운 적금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자녀교육, 사업자금, 부동산 투자, 은퇴연금, 여행경비와 텍스 대비 등 목돈 마련을 위한 현명한 선택. MB 무궁화 적금에 가입하시고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링컨우드, 나이스 골프, 글램뷰 샴버그 지점에서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한국부 대표전화 847-745-3500, 745-3500. Member of FDIC Equal Housing Lender. 샴버그 한인타운의 중심 우리 마켓. 한 장소 한 주인이 23년을 한결같이. 우리 마켓은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반찬, 국, 각종 캐더링, 최고급 육류와 신선한 야채 등 최상위 상품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학장과 세단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샴버그 우리 마켓. 여러분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847-885-8610. 꾸준 알찬 교육을 자랑하는 아이비 칼리지로 유학생들이 몰려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847-564-1525 564-1525번 아이비 칼리지. 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10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느티나무 도서관 박용석 관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모신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때는 느티나무 도서관이 아니라 샴버그 도서관 관련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샴버그 도서관에 그 한국부 담당으로 예. 그 자원봉사를 거의 10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그때 이 방송국에 왔을 때가 한 4, 5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4, 5년 전에 제 기억이 나는데요. 샴버그 도서관에서 그래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한 뭐 특별한 이유라든지 한국에서 이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요? 뭐 특별한 이력은 없습니다. 네. 제가 상경계통 공부를 했고 예. 그 도서관하고는 사실 거의 그렇게 예. 있는 사람이 아닌데 네. 제가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네. 도서관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샴버그 도서관을 가봤죠. 예. 갔더니 거기 이제 한국 책이 한 200권 있고 그 당시에 네. 네. 이게 10년 10년 전에 예. 네,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책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데 읽어볼 만한 책이 없다고 그러시는 얘기를 듣고 예. 제가 거기에 이제 도서관장님을 만나 뵙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국 책을 좀 갖다 놓고 싶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좋다고 그랬어요. 한 10년 전에 지금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한 200여 권 이렇게 있던 200~300여 권 한 적은 수의 책이 있었는데 좀 더 갖다 놓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근데 이제 그 갖다 놓는 책도 좋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새로 나온 책을 읽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나온 책을 살려면은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서관에서 좀 그런 예산을 좀 편성을 하면 좋을 텐데요. 도서관에서는 이제 그 우리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소수민족도 많기 때문에 네. 일정한 펀드를 가지고 그 인구별로 그렇게 분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돈은 그때 한 달에 한 500불 정도 쓸 수 있다고 그런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한국 사람한테 가서 펀드레이징을 좀 하겠다. 네네. 그랬더니
좋다고 가서 펀드레이징을 해오면은 네. 자기네들이 매칭 펀드를 줘가지고 책을 사게 하겠다. 예. 그러니까 뭐 $1,000를 도네이션 받아오면은 그쪽에서 또 $1,000를 줘서 $2,000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7년 동안은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자랐어요. 샴버그 도서관 한국부가. 네. 그래서 200~300권밖에 없던 책이 거의 8,000권, 10,000권 가까이 됐었습니다. 이야, 한국 책만? 네.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 예산 문제였습니다만 나중에는 책을 보관하는 장소 문제가 되겠군요. 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장소도 상당히 비좁아졌는데 네. 이제 문제는 그 도서관장님이 나이가 차서 예. 은퇴를 하게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새로운 도서관장이 오신 다음에는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서 한국 책만 유독 많으니까 네. 우리가 이거를 형평성을 좀 유지해야 된다. 예. 한국 책은 좀 철수를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런. 그런데 그거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말이지만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만큼 또 액티브하게 했던 그런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거기에 형평성이란 말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요. 그래서 저희도 뭐 지금까지도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항의도 하고 예. 그랬는데 뭐 항의되는 것은 우선 그 도서관 경영 담당자의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네. 일단 철수해달라고 그러면 철수는 하고 항의는 항의대로 따로 해야 되는 거로 알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책을 철수해서 저희 집에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10,000여 권이면은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이제 박스로 넣어서 한 100박스가 넘습니다. 박스로 100박스가 넘으면은 댁이 굉장히 크신가 봅니다. 아니에요. 저희 크지 않아요. 조그만 타운홈인데 예. 저희 집 지하실, 저희 집 차고 이런 데 그냥 책을 하나 가득 가지고 있었죠. 아, 100상자면 엄청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사실 시카고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게 죄송합니다만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 철수를 해가지고 집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건 작년 얘기입니다. 지난해 2013년에. 2013년에. 예. 2012년에도 일부는 옮겼지만 그렇게 많이 옮기진 않았어요. 네네. 근데 2013년에는 그 사람들이 7월까지 1,000권만 남겨놓고 다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1,000권만 남겨라. 네. 그 추리는데 그거 결정하시는데도 시간 걸리셨겠습니다. 뭘 남겨놓고 뭘 가져갈 것인가. 그렇죠. 그거는 예. 제가 거기에 이제 쭉 일을 했으니까 네. 조금 노하우가 있었으니까 예. 그냥 대략 추렸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1,000권을 남기라고 그랬는데 한 1,500권쯤 남긴 것 같고, 예. 이제 1,000권은 문화회관에 우리가 줬고, 예. 1,000권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 학교에다 주고, 예. 우리 집에 한 6,500권 정도가 있었어요. 그거 옮기는 작업도 만만치 않으셨겠군요. 네. 좀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까? 네, 몇 분 계셨어요. 예. 네. 저 혼자는 하기 힘들어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동안은 한국 분들이 책을 읽기 좋아했는데 네. 시카고에 사시는 분들은 시카고 시립도서관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알바니 파크 도서관에 이차희 관장님이 계실 때 네. 거기서 많이들 빌려봤고 예. 북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문화회관 도서관도 있고 예. 글렌뷰 지역에도 또 예. 있고 나일스 도서관도 있고 네네. 거기는 거기대로 한국 책이 많은데 예. 이 북서부에 사시는 분들하고 이 다운로스 그루브 네이버빌 쪽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샴버그가 그동안 참 사랑을 받았었는데 네. 이용객들이 많았습니까? 한국 분들이? 네, 한 800명 가량 됐고 예. 그 피크 시즌에는 한 달에 한국 책이 한 3,000권씩 유통이 됐었습니다. 그 정도면 도서관에서도 분명히 뭔가 인앤아웃 하는 것을 보고 생각하는 게 있었을 텐데도 그런 결과를 내렸군요. 네. 예. 저희로서는 할 말이 많았지만은 네네. 뭐 할 수가 없었어요. 맞서기에는 너무 좀 외로운 싸움이 되셨군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만여 권의 책 가운데서 그 한 많은 상당수가 집에 그 차고에 그리고 지하실에 있다가 드디어 제 짐작컨대 느티나무 도서관이 개관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느티나무 도서관. 이름은 느티나무로 지으신 이유는 뭡니까? 뭐 특별한 이유보다는 예, 이름이 참 좋긴 합니다. 전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이제 이 각박한 도시에 사니까 네. 그리고 또 외국에 사니까 우리나라의 그 사실 옛날에 시골 가면 동구 바깥에 느티나무가 있고 그렇죠. 그 그늘 아래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사랑방이죠, 거기가. 사랑방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꿈꾸는 의미에서 제가 느티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지으신 이름이시군요. 예, 느티나무 도서관이 그래서 준비가 됐는데 장소는 어디로 하셨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장소를 구하느라고 꽤 애를 썼습니다. 네네. 현재는 알링턴 하이츠의 515번지 골프 로드. 네, 515번 이스트 골프 로드. 이스트 골프 로드면은 인터섹션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골프 로드하고 알링턴 하이츠 로드 있는 데서 예. 거기서 한 동쪽으로 150m 정도 가면 있습니다. 동쪽으로 네. 그러니까 동쪽으로 150m 정도를 네. 가면은 이 골프 길 위에 있기 때문에 네. 눈에 띕니까? 이제 겨울이라 간판을 크게 이제 안 했고 예. 봄에 간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처음 지나가시는 분은 눈에 띄지 않죠. 이제 거기 이제 오셔서 한두 번 빌려 가신 분은 저 지리를 알게 되겠지만 네네. 처음에는 그렇게 눈에 확 띄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제 머릿속으로 맵을 그리다 보니까 알링턴 하이츠하고 골프가 만나는 쪽에서 동쪽이면은 네. 거기에 뭐 저기 송도 마켓 있는 그쪽 맞습니다. 몰이 있는데 그게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송도 마켓이 그 길의 북쪽에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남쪽인데 그러니까 송도 마켓 그 길 건너에 맥도날이 있는데 있죠. 그 맥도날에서 한 100m쯤 가면은 저희들이 거기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단독 건물이 아니고 네. 오피스 파크에 사무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예. 거기다가 이제 도서관을 차렸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장소를 선정할 때 두 가지가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비용은 또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그거를 또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가 덱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좀 관리하기 편리하신 위치였습니까? 그 위치를 정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 샴버그 도서관이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옮긴 책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샴버그 도서관에서 가까운 데 두려고 아주 멀지 않게. 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기 쉽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비는 사실은 이거를 지금 느티나무 도서관을 운영하는 단체가 비영리 단체거든요. 이 단체가 있군요. 네. 이 사진이 구성이 돼 있는 그런 네. 단체가 있군요. 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됐는데. 네, 후원회입니까 이게? 후원회입니다. 예. 네. 그런데 사실 그 몇몇 사람의 힘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힘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느티나무 도서관은 전원이 자원봉사자로 예. 구성돼 가지고 일을 하는데 네. 사실 자원봉사자들한테 운영비까지 부담 지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바람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운영 경비가 적게 드는 장소를 구하려고 애를 네. 많이 썼습니다. 왜 문화회관하고 그냥 합병을 하는 그런 형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근데 문화회관하고 그 문제로 상의해 봤었는데 문화회관은 이미 또 문화회관에 조그만 그 도서관이 있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조금 스페이스가 남아 있었는데 네. 회관 자체에서 아마 그분들이 그 스페이스를 이용할 계획이 따로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같이 합하고 싶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문화회관으로 가면은 사실은 이 북서부나 남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더 멉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또 가지. 위치적으로 네. 예, 도서관이라는 것은 좀 가까이 있어야 자주 접하고 책도 빌리고 갖다 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너무 멀리 있다 보면은 그것도 문제가 생겼을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공간은 좀 넉넉합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책이라는 거는 줄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도 생각하고 아마 건물을 선택을 하셨을 텐데요. 근데 그렇게 그 여러 가지 조건에 만족할 만한 자리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네네. 지금 그 있는 건물이 사각형의 사무실인데 예. 24피트, 24피트니까 한 560 스퀘어 피트 정도 되는 크지 않군요. 네, 이 방이 한 4배쯤 되는 거. 예,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들이 지금 더 늘어날 가능성을 생각한다면은 앞으로 또 걱정을 또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죄송합니다. 미리 제가 걱정거리를 던져드리는 것 같은데. 네. 예, 왜냐하면은 욕심 같아서는 번듯한 이렇게 한국 도서관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참 여러 가지 여건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느티나무 도서관은 그렇게 해서 간판을 달았고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를 비롯해서 몇 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한 10사람 정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후원회도 있으시고요. 그렇죠. 그게 후원자라는 게 사실은 우리 비영리 단체에서 이거를 만들었지만은 네네. 만든 것만은 할 수 있지만은 그 후에 운영하는 거는 참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몇몇 사람의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우리 한국 여러분들의 도서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기를 운영하는데 좀 도와주시고 예. 이게 아무개의 도서관이 아니고 내 도서관이고 우리 도서관이다. 네. 그런 감정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조금씩만 도와주셔도 이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네. 운영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좀 뜻이 있으시면 이렇게 좀 협조를 하실 의사를 좀 전달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네. 앞으로 우리 한인회에서도 한인회관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또 그쪽에도 도서관이 또 하나 있으면은 위치가 어디에 될지 언제 성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인회관 안에 번듯한 도서관 하나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책을 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어떻게 또 좋은 소식이 전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도서관은 크고 작은 거를 상관없이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이제 책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좀 잘 매끄럽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샴버그 도서관에 있을 적에는 미국 도서관의 전산 시스템에 우리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예. 모든 게 영어로만 인식하게 돼 있는 거라 네. 저희가 참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번에 우리가 나와서는 이제 영어로 하지 않고 한국말로 하고 싶으니까 예. 이제 시스템을 한국말로 하자 하고 보니까 네. 전산 시스템이 한국말로 돼 있는 거는 미국에는 없으니까 도서관리 시스템이 그래서 한국에서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을 하나 구해왔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큰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네. 그거 가지고 그저 소규모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책 대여해가고 이제 다시 리턴하고 하는 것이 전산으로도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금 준비도 마치셨군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럼 지금 만약 이용을 하실 의사를 가지신 분들은 가셔가지고 책 한번 보시고 이거 빌려가겠습니다. 근데 커버하는 지역이 특정 지역, 예전 같으면 그런 게 잘 이루어져 있었을 텐데 정해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주에서 빌릴 의사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요. 글쎄요, 시카고 일원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네네. 와서 빌려가시면 되는데. 예. 근데 타주에 계신 분도 사실 욕심 같아서는 메일로라도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운영 자금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장래 계획에 들어가지요. 예. 근데 장보러 시카고 지역 오셨다가 책도 같이 좀 빌려가겠다 하는 의사가 있으시다면은 돌려주실 그런 어떤 신용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렇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픈하우스 준비하고 계시죠? 네. 언제입니까? 2월 8일 그러니까 2월 둘째 주 그럼 토요일인가? 1일이 토요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토요일이 되는 거죠. 예. 그날 10시에 오전 10시. 오픈합니다. 예, 오전 10시에 오픈하우스를 하는데 지금 벌써 대여는 이용 가능하신데 그날 오픈하우스를 따로 하시는 거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대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준비를 막 서둘러서 네. 오픈하우스 날까지는 대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단신 뉴스로 한번 살짝 전해드렸더니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문의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다는 뜻이에요. 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느티나무 도서관이 알링턴 하이츠 지역에 골프와 알링턴 하이츠가 만나는 부근에 지금 생겼습니다. 골프길 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찾으시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 날 따뜻해지면 또 간판까지 크게 거신다고 하니까 지금은 정확한 주소를 하나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515 이스트 골프 로드. 515 이스트 골프 로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무실 번호가 100번입니다. 100번. 네, 100. 예. 사무실 번호 100번이고 혹시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있습니까? 네, 우선은 제 그 셀폰 넘버가요. 630 390 5927 5927 네. 630 390 5927 책에 관련해서 도서관 이용에 관련해서도 연락 주셔도 좋고 좀 마음에 후원을 보태겠다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서관이 느티나무 도서관이 어떻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바람이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물론 있죠.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시작은 몇 사람이 했지만은 이것이 몇 사람의 도서관이 아니라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도서관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첫째 번 목적이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이제 우리 2세 어린이들이 이제 부모님들은 누구든지 다 자기 어린애들이 한국말을 잘하기를 원해서 이제 교회나 이런 데서 만드는 한국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심히들 애들이 공부하는데 그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도서관이 어떻게 그 어린이를 좀 그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도서관이 됐으면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아직은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이 좀 늦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책이 10,000권이면은 책 종류도 다양할 텐데 그중에 어린이 책들이 좀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 그럼 주로 책 구성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현재는 소설하고 비소설 부호고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비소설이 50% 되고 소설이 50% 되고 그 중에는 이제 현대 소설을 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고전도 좀 커버를 하고 있습니까? 양쪽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허용되는 한에서는 잘 해보려고 다 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의 차세대에 대한 어떤 관심을 크게 가지고 계시니까 아마 어린이 책들도 더 보강이 될 가능성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책을 읽는 민족. 그것이야말로 그 민족의 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큰 도서관, 미국 도서관에서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하는 책들이 있었고 우리 책들이 갈 곳이 한때는 없을 뻔도 했습니다만 뜻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느티나무처럼 아주 큰 버팀목이 될 만한 그런 도서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도서관의 미래가 더 밝고 그리고 쫙 뻗어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초대석에 느티나무 도서관 박용석 관장 모시고 개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픈하우스가 오는 2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가셔서 축하 많이 해주시고 어떤 책들이 있는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노력을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LA의 마이클 씨에겐 동료의 굿모닝 인사가 힘이 됩니다. 뉴욕의 효주 씨에겐 아이들의 웃음이, 시카고의 제임스 씨에겐 거래처 사장님의 한마디 칭찬이 힘이 됩니다. 사는 것도 하는